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권명호 의원이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두 명의 현역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이제 울산의 현역 의원 6명 가운데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의원을 제외한 모두가 총선 주자로 합류했습니다. 총선 열기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10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울산 지역 현역 의원들의 총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 가운데 공식 선언을 미뤄왔던 울주군 지역구의 서범수 의원과 동구 지역구의 권명호 의원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두 의원이 출마 선언은 오는 17일 공관위원회 면접을 앞두고 유권자들에 대한 이미지 각인을 위한 홍보전 성격이 강합니다. 서범수 의원은 더 큰 울주를 위해 다시 한번 뛸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주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권명호 의원은 동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토박이로 동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좋은 일꾼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누구보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동구 일꾼 저 권명호가 다시 함께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좋은 일꾼으로 이번 총선 여정에 나섭니다. 이들 두 의원은 모두 당내 경선 경쟁 후보가 각각 한 명에 그쳐 비교적 홀가분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동구에서는 손사무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고 울주군에서는 장능인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이들 후보와의 경선 또는 단수 추천 여부는 17일 있을 공관위 면접 직후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이들 두 의원들은 예비후보 등록 시기도 공관위의 결과 이후로 미룬 상태입니다. 한편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의원뿐입니다. 이 의원은 공식 출마 선언은 공관위원회 공천 결정 이후로 미룬 채 그 시기를 저울질 중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현역 의원들은 과연 얼마나 생환할 수 있을지가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어제도 총선 주자들의 공약 발표가 이어진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남구 을 총선에 나선 김기현 의원과 북구 총선에 나선 정치락 예비 후보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울산 유치와 울산과학영재학교 남구 건립, 그리고 유니스트 부설 울산과학영재학교 남구 건립, 특목고와 자사고 남구 유치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북구의 정치락 예비 후보는 동천강을 전국 최고 친환경 수변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편 어제 북구 출신 국민의힘 청년위원들과 울산대학교 학생들이 정치락 예비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인재 영입 7호인 전은수 변호사를 울산 남구갑 후보로 전략 공천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인재 영입 당시 지역을 혁신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울산에서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남구갑 지역위원장이었던 손종학 예비후보는 경선에 오르지 못하고 컷오프됐습니다. 전은수 변호사의 남구갑 전략 공천이 확정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울산 6개 지역구 중 북구를 제외한 5개 선거구의 본선과 경선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총선 공약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동구 총선에 나선 김태선 예비후보는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급여 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안을 비롯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제3자 임금 변제 법안, 그리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동구 출장소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남구을 총선에 나선 박성진 예비후보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통해 그 수익금으로 무상전기, 무상대중교통, 에너지 기본소득 1인당 연간 70만 원 지급과 일자리 4만 5천 개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의사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울산시 의사회도 어제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울산 궐기 대회에는 50명의 의사들이 모인 가운데 이창규 울산시 의사회장이 나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면 필수 의료 공백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산시 의사회는 이번 대회가 환자 진료 시간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회였기 때문에 의료 공백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S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 엄중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노조의 현장 조사 결과 사고 발생 당시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해 작업이 2차례 중단됐었다며 다음 날 예정된 해상 크레인 사용 일정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사측과 노동부의 책임자 처벌과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1년 전 이 사회초년생인 20대 여성이 아침 출근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던 가해 운전자는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딸과 여동생을 잃은 유족들은 사망 1주기를 앞두고 나온 감형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울산 남구의 8차선 대로 한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 승용차 한 대가 여성을 그대로 치고 달아납니다. 집으로 도주한 운전자는 사고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지인들의 만류에도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사고 직후엔 현장으로 되돌아가 경찰의 조치 장면까지 지켜봐 놓고도 수사 과정에선 혐의를 부인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사고 발생 24일 만에 피해자가 숨지면서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턱없이 낮았는데 2심에선 형량이 더 줄었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점 등을 고려해 징역 9년 6개월로 감형된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례적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어떠한 중형을 내리더라도 유족들의 상처와 아픔을 달랠 수 없다는 걸 안다며 그러나 재판부로서는 유사 사건의 양형과 피고인의 양형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심의 2천만 원에 이어 항소심 선고 직전 가해 운전자가 2천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도 감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1주기를 앞둔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을 내서 우리는 50년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살아야 되고 바뀌지 않으면 저희들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제발 우리 아닌 그 다음 사람들 피해자들한테는 이런 결과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유족과 시민들이 가해 운전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낸 탄원서만 수천 장. 유족들은 검찰이 상고한다 해도 대법원의 판단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어제 울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갖고 올해 시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민선 8기 3년차를 맞은 올해는 주요 현안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을 펼치겠다면서 태화강 위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옥동 군부대 이전, 북울산 역세권 개발 등의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천창수 교육감은 올해는 미래 중심 책임 교육 등 4대 정책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신속 대응 전담팀 운용과 기초학력 지원센터 일원화,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전문가 100명 양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첫 울산시의회 임시회가 어제부터 2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의 시정연설과 함께 방인섭 의원이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에 대해, 백현조 의원이 창평지구 발전 방안에 대해 각각 5분 자유 발언을 가졌습니다.
이어 이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정치락 의원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의회 운영위원장에 천미경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명희 의원이 보임됐습니다. 이어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울산시 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을 골자로 하는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와 울산 포항 고속도로를 연계하는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본격화됩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 따르면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공사 사업 계획이 기재부의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했습니다. 울산 외곽순환도로는 울주군 두서면과 북구 가대동을 동서로 연결하는 15.1km 길이의 4차선 도로 신설 사업으로 사업기간 10년에 사업 예산만 7,24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총 사업비의 증가로 인해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돼 왔으며 이번에 재검토가 통과되면서 실시 설계 재개와 총 사업비 협의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시 장애인체육회가 올해 첫 정기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제40차 정기 이사회에는 울산시 장애인체육회장인 김두겸 울산시장과 임원들이 참석해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임원 선임 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체육 활성화와 전문 체육 행정체계 구축 등 올해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유니스트가 어제 2024년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박사 198명, 석사 290명, 학사 427명 등 모두 915명이 어제 학위를 받았습니다. 유니스트는 지난 2009년 개교 이후 박사 1,241명 등 모두 9,409명의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하게 됐습니다. 어제 학위 수여식에서 학사 부분에서는 컴퓨터공학과 노승환 학생이 유니스트 총장상을, 기계공학과 이석준 학생이 과기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우수 대학원생에게 수여되는 예봉상은 화학과 김지연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지난 2020년 개관한 울산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이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지난해엔 공연 티켓이 매진되는 등 관심이 높아지자 학생교육문화회관은 다음 달부터 일요일까지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구 약사동에 위치한 울산 학생교육문화회관. 지난 2020년 옛 동중학교 자리에 문을 연 학생교육문화회관은 학생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공연 관람 인원 2만 6천여 명, 전시 관람 인원 1만 9천여 명을 기록하는 등 지역 복합 문화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듯 문화예술 체험 수요가 점차 높아지자 회관 측은 월요일과 일요일에 휴관하던 회관을 다음 달부터는 일요일에도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티켓 예매율이 상당히 높고 매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많은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서 올해부터는 토요일뿐만 아니라 일요일에도 공연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일요일까지 운영이 확대되면서 일요일 기획 공연이 올해 11차례 마련되고 기존 소극장 공연도 지난해 8회에서 올해는 22회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청바지 기획단 등 회관에서 운영하는 학생 자치단 활동도 다양한 행사로 확대 운영될 전망입니다. 평일에는 학원 일정으로 바쁘고 주말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토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시간이 확장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여가 시간을 보내러 오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늘어날 걸로 기대됩니다. 오늘 시간이 나서 잠깐 들렸는데 일요일까지 확대되면 좀 문화생활의 그런 시간도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 예술인 공연도 지난해 4개 프로그램에서 올해 7개로 늘어나고 올해는 지역 예술 작가를 위한 상설 전시 공간도 별도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문화예술 체험 공간으로 조성된 학생교육 문화회관이 이젠 지역 주민들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주군이 대곡댐 상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미사용 가축분뇨 저장조를 철거합니다.
대곡댐 상류에 있는 가축분뇨 저장소는 지난 2003년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저장과 처리를 위해 설치됐지만 현재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울주군은 지난해 201개를 철거한 데 이어 올해도 30개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올해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 만들기를 위해서 불합리한 기업 규제 개선과 법령 개정 등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덩어리 규제와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등을 찾아내 개선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간 상시협력 규제 혁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124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함께 기업 경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를 실시해 총 26건의 개선 과제 발굴 성과를 거뒀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의 ESG 실천을 위한 노사 상생 선언식이 지난 14일 울산 사업장에서 열렸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의 이날 선언식에서는 이중형 생산본부장과 김태훈 노조위원장 등 노사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ESG 실천을 통해 환경과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좋은 삼정병원이 울산 지역 종합병원 최초로 보건복지부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의료기관 인증 제도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좋은 삼정병원은 이번 심사에서 환자의 진료와 안전보장, 조직관리와 시설 환경관리 등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인증은 2028년까지 4년 동안 유지됩니다. 울산시가 출범 2년째를 맞는 고액 체납 전담 조직인 특별 기동 징수팀을 통해 비양심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구군으로부터 이관받은 300만 원 이상 고액 고질 체납자 721명을 대상으로 148억 원의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재산 조회와 현장 조사, 합동 가택 수색 등의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특별 기동 징수팀은 지난해 구군으로부터 658명의 체납자를 이관받아 이 가운데 230명으로부터 22억 원을 직접 징수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